911, what's the emergency? Hi, it's our neighbors. I think something's wrong. Can you send someone over, please? What's going on? Me and my mom are outside right now. Their car is here, but nobody's answering the door. 차는 있는데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다는 이웃집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소한 신고인 줄 알았지만 경찰은 집안에서 칼에 난자당해 사망한 여성과 사망한 여성의 딸이 납치된 것 같은 현장을 보게 되며 사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사망한 여성과 납치된 딸, 여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호아의 충격실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한 모녀가 있습니다. 어머니인 디디 블렌차드는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한 남성을 만나 임신과 동시에 결혼까지 하여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인 집시 블렌차드가 태어나고 한 달 만에 디디는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그 후로 집시와 단둘이서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그녀에게 무호흡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 여러 병원을 수차례 다니기 시작했고 7살이 되던 무렵에는 커다란 교통사고에 휘말려 근위축증에 걸리게 되며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됩니다. 추가로 집시는 천식과 잡다한 질병에 걸려 평소에 많은 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디디는 어리고 몸이 약한 집시를 혼자 키우다 보니 직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8월 말 미국 뉴올리언스주, 당시 카트리나라는 강력한 허리케인이 불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버리게 됩니다.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 블렌차드 모녀의 집 또한 침수되어 길거리에 노숙을 해야 될 판이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블렌차드 모녀를 덮쳤지만 헤비타트라는 봉사단체가 모녀의 상황을 듣고 그녀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해줬습니다. 디디는 인터뷰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 서로를 위해주는 모녀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녀는 TV쇼에까지 출연하게 되며 이제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시의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과격한 표현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집시의 페이스북 계정이 해킹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본 이웃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평소에 집시가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기 때문에 집 앞에 항상 전용 미니밴이 주차되어 있는데 평소와 달리 며칠이 지나도록 미니밴이 움직이지 않았고 블렌차드 모녀의 집에 인기척 또한 없어 걱정이 된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블렌차드 모녀의 집을 조사하게 된 경찰이 본 것은 칼에 난자당해 살해당한 디디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집시의 모습과 현금 500만원이 없어진 것을 보고 경찰은 강도살인 및 납치로 판단하여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경찰은 집시가 게시한 페이스북 게시글을 토대로 IP 추적을 했고 집시가 있는 집을 찾게 됩니다. 경찰은 집시를 한시라도 빨리 구해야 했기 때문에 집시가 있는 집으로 출동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남성과 집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놀랐습니다. 근위축증에 걸려 휠체어를 벗어나지 못하는 집시가 두 발로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경찰은 자세하게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집시는 어떠한 병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위축증도, 천식도, 잡다한 질병도 모두 집시의 어머니 디디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만들어낸 이유는 디디 그녀가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을 앓고 있었기 때문인데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이란 자신이 아픈 사람을 극진히 간호하는 모습을 보여 관심과 칭찬을 받으려는 정신질환입니다. 디디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딸을 일부러 아프게 만들어 상황을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집시는 어렸을 때부터 받을 필요 없는 치료를 받고 먹을 필요 없는 약을 복용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멀쩡했던 이빨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자 디디는 항암 치료를 받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집시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렸고 7살 때 일어난 교통사고 또한 무릎만 까질 정도의 미미한 사고였으나 억지로 휠체어에 태워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집시는
20년 동안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2011년 어느 날 집시는 인터넷상에서 니콜라스라는 남자를 만나 디디로부터 벗어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디디에게 계획을 들키게 되었고 디디는 집시의 컴퓨터를 부순 뒤 감금시켰습니다. 집시 그녀가 음식을 거부한다면 폭력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폭력과 가스라이팅 속에서 몇 년을 살아온 집시는 2015년 6월 니콜라스와 재회하게 됩니다. 집시는 이때까지 받아온 학대를 니콜라스에게 털어놓게 되고 디디를 죽여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12일 니콜라스는 디디를 살해합니다. 이후 집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니콜라스와 사랑의 도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도피는 얼마 못 가 경찰에게 잡히게 되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며 니콜라스는 종신형을, 집시는 징역 10년을 받게 됩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 딸을 학대한 어머니 디디, 학대가 싫어 어머니의 살인을 사주한 딸 집시. 어디서부터가 문제였을까? 지금까지 윤호아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